좋아요, 구독!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풀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채굴장 원래 전문 업체들이 그런 풀 개념으로 해서 약간 원래는 중국에 많았다가 이제 그런 십시일반으로 풀 개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이게 아직은 이제 뒤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규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규제들을 통해서 어느 뭐 일정 이상하면 안 돼 그런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비트코인은 인정하겠어라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뭐 POW에서 바꾸고 있다든지 그리고 네.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한 클러스터에서만 거의 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풀 개념으로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좀 대응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규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 채굴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규제나 정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ESG가 들어보셨죠? ESG가 네. 이제 뭐 전체 워낙 대세긴 하죠. 워낙 지속 가능성 얘기하죠. 환경 쪽이라든지 뭐 소셜한 부분인지 가버넌스 네. 것들 이슈에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ESG가 워낙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벌더라도 환경에 대한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소셜 그리고 아니면 가버넌스 잘 돼 있느라고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환경에 완전 기후 변화 특히 이번 여름에도 제가 겪었잖아요. 저도 다리 다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9월 달도 계속 덥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워낙 기후 변화를 느끼고 계실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전체 그 에너지 소모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것들을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네. 전기값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네. 거기서 환경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환경 이슈가 많아 그러면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음, ESG 그런 것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인 정책 방향, 규제 방향이 네.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돼라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음, 채굴자 감정에서 그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암호화폐 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채굴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굴 부분이 늘어나는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이제 2,100만 개에서 많이 이제 채굴이 돼서 사실은 채굴하는 것 자체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만 남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노드를 구성하려면 네. 지속 가능하려면 그 노드가 탈중앙성으로 돼 있어서 그 노드가 10,000개, 20,000개 있는데 그걸 계속 돌긴 돌아야 돼요. 사실은 전기를 안 먹으려면 끄면 되죠. 네. 끄면 되지만 불가능한. 끄면 비트코인이 멈추기 네.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되면 물론 이쪽이 멈추더라도 이제 10,000개, 20,000개가 있으니까 탈중앙성이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리는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이긴 한데 네.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뭐 전기 많이 쓰니까 노드를 다 동시에 다 셧다운 시켜. 그러면 비트코인이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겠죠. 이제 제가 봐서 그만큼 약간 이제 과도한 예를 든 건데요. 그만큼 전체적인 방향은 좀 에너를 줄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혁신적인 부분에서 네. 뭐 비트코인도 라이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랜지션 처리하는 거를 일종의 라이트 네트워크 써서 정말로 필요한가면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네. 포인트는 이제 채굴도 이미 많이 돼서 그런 전기 양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수료만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뭐 그리고 그 노드 자체가 더 많이 늘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있는 자체에서. 근데 이제 기존 리거시 금융과 연결 융합하는 관점에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마 전체적인 관점은 좀 혁신적인 것도 전기를 들 수 있는 방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적인 방향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채굴업체들이 탄소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접근은 좀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뭐 일종의 ESG 차원인 거죠. 우리가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많이 쓰는 대신에 우리가 좋은 일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이제 탄소 크레딧, 뭐 탄소 배출권도 있고 이제 무역하듯이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일부 뭐 자발적 탄소 마켓 자문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보면은 기본적인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우리 전기를 많이 쓰는 것 대신에 거기 상세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에 대한 생태계를 좀 우리가 좀 기여할게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뭐 채굴자 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바로 이렇게 낮출 수는 없으니까 상세하듯이 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크레딧을 구매를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생태계에 기여를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 자체. 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에 그때 AI 블록체인 융합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워낙 AI 하려면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AI 어차피 쓸 때 너희 노드 쓰잖아. GPU 많이 쓰잖아. 그 GPU 쓰는 거를 블록체인과 같이 쓰는 거죠. 이왕 쓸 거면 한번 재활용이랄까요? 재활용, 리유즈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방점은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은 늘어난 기술적인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비트코인 자체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네. 그것들을 확 줄일 수는 없겠죠. 그 네. 노드로 유는 대신에 이제 다른 2차적인 세컨더리한 부분에서 AI 블록체인 융합할 때 같이 쓸게요. 그런 식으로 뭔가 융합하면 윤결과 융합으로 네.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미 네. POS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레이어 2, 레이어 3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인 거는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워낙 본질적으로 워낙 십몇 년 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오래된 만큼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신뢰성이 있는데 그 기술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간접적인 방법에서는 뭐 네.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노드의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가 AI를 잘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효율적인 기술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 환경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네, 말씀하시죠. 네,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워낙 전체 ESG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네.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기술도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너지 효율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레이어 2 기술, 뭐 머제인에서 뭐 이더리움 2.0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게요라고 하는 거는 이미 큰 방향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I 블록체인 융합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어차피 AI도 쓰고 블록체인도 써야 되니까 우리 가장 효율적으로 써볼게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노드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들은 아마 혁신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에너지 효율 낮추는 것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미 방향,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일종의 이슈인데,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가에서 만약에 뭐 CBDC나 뭐 비트코인이 이제 결국은 연결돼 융합되다 보면 노드 자체가 약간 비트코인 사상 워낙 탈중앙성이라 이게 국가가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노드 있는 그 GPU라든지 그 운영 자체가 네. 자체를 아마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건 아마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마 반도체 기술이 네. 혁신이 나오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음, 기존에 있던 돌고 있는데 네. 교체하는 거거든. 일종의 달린 자동차인데 엔진을 바꾸듯이 네. 이전에도 거의 그렇게 바꾼 거라서 뭐 그런 네. 반도체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발적 탄소 마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대신에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사용하고 이제 그런 자기가 자발적으로 탄소 마켓 그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법인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네. 내가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 환경도 중요하지. 그래서 자발적 탄소 마켓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자발적으로 네. 참여하는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뭐 금융도 민주화가 있지만 이런 이렇게 탄소에 대한 것도 민주화를 시켜서 정부가 하는 것도 정부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역할을 해서 개개인들이 뭐 탄소를 덜 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아마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학교에서도 탄소를 덜 쓰면 이렇게 스탬프 도장 찍듯이 네. 그런 것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MZ 세대 새로운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열심히 비트코인에 이런 거 투자하는 공부도 하시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대중들이 더 암호화폐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 대중들이 암호화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먼저는 이 전체 금융 파이낸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전체에 대한 좀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사실은 뭐 2%도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바쁘다 보면 기후 환경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잘 인식 못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맞게 지금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하듯이 네. 탄소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의 본질적 이유가 뭔지 한번 그런 약간 교육이라든지 그런 캠페인들이 나와서 근데 그것들을 정부하는 역할도 있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개인의 역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약간 정부 그리고 뭐 산업, 개인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쭉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전체 생태계적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반도체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직접 채굴하시는 사업자분들 다 생태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채굴장을 잘 돌려서 돈을 벌었는데 너무 기후 변화로 많은 저희가 뭐 건강 잊혀진다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금융과 아니면 넌금융 연결과 융합이 되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인 걸 자꾸 백투 베이직이라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